어디 다녀오세요, 엄마? 동네 마트에 장 보러 다녀왔지. 우리 아들 먹일 음식거리 좀 사느라고. 우와,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오늘이 제 생일도 아닌데. 엄마가 우리 아들 응원을 좀 해주려고. 엄마, 절도 기관사 시험 결과가 잘 안 나왔지? 어, 그게 그러니까. 네, 엊그제 결과 나왔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선 내색한 적 없는데. 부모라는 게 원래 그래. 자식들 표정만 봐도 속마음이 다 보이는 법이거든. 암튼 우리 엄마 귀신이다, 귀신이야. 내색 안 해도 다 들켜버리고. 암튼 방에서 푹 쉬고 있어. 엄마가 우리 규남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오늘은 특별히 한우로 사왔다. 에이, 무슨 한우까지. 그럼 비싼 건 시험 합격하는 날에나 먹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갈비찜 맛있게 먹고 다시 힘낼 수 있다면 이까지 한우 따위가 대수겠니? 엄마가 직접 지리산 돌아다니면서 산삼도 얼마든지 캐다 줄 수 있지. 에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저 진짜 아무렇지 않거든요. 힘들게 준비한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원래 철도기관사 시험이 나름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전 그런 시험에 이제 겨우 2번 떨어졌을 뿐이고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시험인데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힘 빠지겠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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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습니다. 어차피 최소 몇 년 고생할 까고 했었어요. 2번 떨어진 정도는 일도 아니죠. 그래. 그렇다면 엄마도 이제 걱정 그만할게. 알았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한우 소갈비찜에서 만나게 먹자. 그럼 엄마 요리하는 동안 저 운동 좀 하고 올게요. 운동을 갑자기? 앞으로 몇 년 죽어라 공부하려면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 씩씩하게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저 정말 괜찮으니까 엄만 걱정 말고 계세요. 그래. 힘내서 다녀오렴. 아, 겉으론 씩씩해도 속으로는 많이 힘든 모양이네. 잠시 후. 여보세요? 민수야, 혹시 오늘 바빠? 오늘은 좀 많이 바쁘네. 오늘까진 꼬박 야근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그게 사실 나 시험 떨어졌거든. 그래서 전화했구만. 힘드니까 이따 밤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근데 뭐 너 야근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오늘은 진짜 어려워. 괜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라도 연락해봐. 벌써 다 해봤는데 다들 직장일 때문에 바쁘다네. 잠깐만 민수야.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쟤 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네. 생일 축하해, 선우야. 우리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자. 사랑하는 친구. 친구... 아, 친구 이름을 뭐라고 쓰지? 안녕 꼬마 친구.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아니고 동네 사는 형이야.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효재초등학교 2학년 한선우입니다. 효재 초등학교면 차 타고 30분은 떨어져 있는 학교잖아. 학교를 왜 그렇게 멀리 다녀? 이사를 자주 다녀서요. 그렇구나.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생일 축하 편지 쓰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그게 제가 저한테요. 네 생일 축하 편지를 네가 직접 쓴다고? 친구들이 써주는 게 아니라? 사실 저 친구 없거든요.
친구가 없어? 네. 가난하다고 다들 절 놀려요. 못된 녀석들이네. 가난이 무슨 죄도 아니고 부모님이 걱정 많으시겠다. 아버지는 저 아기 때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가난 때문에 제가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지낸다고. 그래서 선우가 선우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거야? 엄마한테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네. 친구가 없어서 생일 축하 편지도 못 받고 생일 선물도 하나도 없으면 엄마가 또 걱정하고 속상해할까 봐서. 그랬구나. 선우는 참 착하고 똑똑한 어린이네. 어머니 걱정 안 시켜드릴 줄도 알고. 칭찬 감사합니다. 편지 30장 써가지고 꼭 엄마 안심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라도 받으렴. 형이 선우한테 주는 축하 용돈이야. 용돈이요? 형이 아직 취업을 못해서 많이는 못 주고 문방구에서 편지지랑 편지 봉투 살 정도는 되니까 얼른 받아서 편지 만드는 데 써. 우와, 감사합니다, 형. 그래.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형은 이만 가볼게.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 일주일 뒤. 이야, 새끼 공부 열심히 하네. 힘드네 어쩌네 해대더니만 며칠 새 금방 다시 마음 잡았나 봐.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철도 기관사가 내 평생의 꿈이니까. 근데 도서관에는 어쩐 일이야? 오늘은 야근 안 해? 너 걱정돼서 오늘만 일찍 퇴근한 거야. 혹시라도 기죽어 있으면 같이 소주나 한잔 해주려고. 근데 다시 마음 잡은 놈 치고는 문제집이 깨끗하다. 책만 펴놓고 하루 종일 딴 생각했냐? 실은 마음 쓰이는 일이 좀 있어서. 마음 쓰이는 일? 우리 동네 한선우라고 가난해서 친구가 없는 애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얼마 뒤에 생일인데 친구가 많은 척 자기가 자기 생일 편지를 쓰고 있더라. 자기가 외톨이라는 거 알면 엄마가 걱정하신다고. 에휴, 속상한 사연이네.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 건지 우리가 또 잘 알잖냐. 너나 나나 우리 친구들이나 다들 가난을 겪어봤어서. 내 말이. 근데 요즘 어린애들 해도 해도 좀 너무하더라. 왜?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선우가 너무 안 됐어서 요 며칠 지켜봤는데 잘 사는 집 애들이 선우를 심하게 괴롭히더라고. 옷이랑 신발은 의류함에서 주워다가 입냐. 동네 거지들도 너보단 깨끗하게 다니겠다. 우리한테 가난이 옮을지도 모르니까 꺼져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무슨 경험담처럼? 경험담 맞아. 괴롭힘이 무슨 요즘 어린애들 문제일 뿐이겠냐고. 우리 어릴 때도 똑같이 있었던 문제지. 생각해보니 그건 그렇네. 그래서 지금 내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하긴 나도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지. 아빠 없는 거지 새끼라고. 구걸하면 100원 줄 테니 그거 가지고 썩 꺼지라고. 맞다. 동병상련 하나 또 있다. 그게 뭔데? 선우가 엄마 안심시키려고 가짜 편지 만드는 거잖아? 근데 나도 얼마 전에 엄마한테 거짓말했었거든. 시험 떨어져서 속으로는 많이 힘든데 엄마 안심하시라고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선우라는 애한테 그렇게 마음 쓰이면 눈에 보일 때마다 친근하게 잘 대해줘. 지금은 그것밖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려고 과자라도 한 번씩 쥐어줘야지 뭐. 며칠 뒤. 오늘은 또 혼자서 뭐하고 있니? 종이학 적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 편지는 다 썼고? 네, 편지 30장 다 썼어요.
그럼 종이학은 왜 접어? 편지만 받고 선물을 못 받으면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보통 생일 선물이랑 편지랑 같이 주니까. 네. 근데 전 생일 선물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형이 준 용돈으로 색종이 사가지고 종이학을 접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는 친구들이 손으로 직접 접어서 생일 선물로 줬다고 하게? 네. 이 정도면 엄마가 별 걱정 안 하실 거예요. 종이학 몇 마리나 적게? 1000마리요. 그렇게나 많이? 엄마를 확실하게 안심시켜드리려면 1000마리가 딱 좋아요.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제 소원 이루어지라고 1000마리를 선물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이야, 우리 선우 똑똑하기까지 하구나. 그럼 형도 종이학 접는 거 도와줄게. 혼자서 1000마리씩이나 접는 건 힘들 테니까. 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원래? 오늘은 종이학을 접고 있네. 너 이러다 다음 시험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라도 지금 선우를 돕지 않으면 두고두고 마음 쓰여서 공부에 집중 안 될까 봐. 으이구, 어지간히도 마음 쓰이나 보네. 근데 선우라는 애랑 종이학이랑 무슨 상관 있어? 생일 편지만 받고 선물이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종이학 직접 접어서 선물한 척 자기 엄마한테 1000마리 종이학 보여주겠다더라. 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짠하다, 선우라는 애. 암튼 잘 됐다. 내가 또 종이학은 기가 막히게 잘 접잖냐. 아, 맞다. 너 첫사랑한테 종이학 1000마리 접어서 고백했었지? 덕분에 고백에 성공했었고 1000마리 종이학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 혼자선 힘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동네 친구들 다 부르자. 한 사람당 100마리 정도 접어오면 충분할 거야. 오, 굿 아이디어. 그럼 동네 친구들 싹 부르는 김에 선우 기 한번 제대로 살려주자. 어떻게? 생일 선물과 편지는 있는데 생일 파티를 안 하면 이상하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선우는 친구도 없고 가난해서 생일 파티를 열 수도 없어. 그니까 우리가 생일 파티를 열어주자. 친구가 없다면서 어떡해? 내 조카가 딱 선우랑 동갑이야. 너네 늑둥이 막내 동생이랑도 1살 차이밖에 안 나고. 동네 친구들 각자 조카나 뭐 불러서 생일 파티 해주자고? 선우한테 친구도 만들어줄 겸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럼 넌 너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 나머지 우리 친구들한텐 내가 연락할게. 선우한테 친구가 되어줄 만한 친척 동생이나 조카 있으면 데리고 와달라고. 며칠 뒤. 어땠어? 오늘 생일 파티는 재밌었니? 네, 최고였어요. 덕분에 제 또래 친구들도 생겼고요. 즐거웠다니 형 마음도 좋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마도 확실하게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에이, 벌써 고마우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선물이 하나 빠졌잖니. 제일 중요한 선물이요? 이 형이 선우한테 주는 선물. 괜찮아요. 형은 저한테 벌써 많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종이학 접는 것도 도와주셨고,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도 열어주셨고. 그건 그렇지만 형이 선우한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아직 하나 남았어. 그게 뭔데요? 지금은 비밀. 일단 너네 집으로 가자. 너희 어머니 허락이 꼭 필요한 선물이거든. 잠시 후. 그게 정말이니?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 네, 보세요, 엄마. 이건 친구들이 저한테 써준 생일 축하 편지고,
또 이건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접어준 1000마리 종이학이고, 그리고 이건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 보자. 그러네. 우리 선우가 늘 외톨이라서 걱정 많았는데 사실은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그럼 엄마, 이제 제 걱정 안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을 더 하겠니? 근데 같이 온 저분은 누구시니?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네 형이요. 조규남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우리 선우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님. 선우에게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머님의 허락이 꼭 필요해서요. 제 허락이요? 선우랑 둘이서 며칠 기차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분이랑 둘만 여행을 보내기에는 좀... 꼭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그러면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가난은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아이가 품게 될 꿈도 가난에 맞춰서 작게 만들고요. 전 선우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을 잘 알고 계신 모양이네요. 저도 어릴 적에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우와 꼭 철도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야 제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의 일이었어요. 며칠 뒤. 우와, 바다다, 바다! 바다 오니까 그렇게 좋아? 네, 저 태어나서 바다 처음 봐요. 근데 내일은 우리 또 어디로 가요? 절도 따라서 기차가 데려다 주는 곳으로. 왜? 이제 슬슬 피곤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아니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히려 내일은 기차가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대는걸요? 그럼 선우 혹시 형이 왜 기차 여행을 선물로 준비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지? 당연하죠. 형이 가난한 어린이였던 시절에 형네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기차 여행을 떠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형한테 세상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난 때문에 기죽고 살기엔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곳이란다. 우리 규남이가 열심히 살면 규남이의 세상도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거야. 형은 그 교훈을 선우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기차 여행을 준비한 거야. 그럼요. 형 마음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형 덕분에 큰 꿈을 꾸게 되었고요. 어떤 꿈인데? 아직은 비밀이요. 비밀? 꿈을 이룬 다음에 멋지게 형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형한테도 아주 소중한 꿈이 하나 있거든. 형도 꿈을 이루는 날에 우리 선우한테 자랑할게. 1년 뒤. 소식 들었어. 그럼 이제 조규남 기관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네. 왜 질질 짜고 그래?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마 좋아서 방방 날뛰어야지. 좋아서 운다 좋아서. 조규남 기관사님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좋아서. 새끼,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구만. 그래, 울어라 울어. 넌 좋아서 펑펑 울만한 자격 충분해. 평생의 꿈을 당당하게 이뤄냈으니까. 고맙다. 그건 그렇고 선우랑은 영영 연락이 끊긴 거야? 응. 같이 기차여행 다녀오고 얼마 뒤에 걔네 집이 급하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연락처 안 받아뒀어?
집 전화번호가 바뀐 모양이더라고. 선우는 휴대폰도 없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려고. 에이,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나랑 기차 여행 다녀온 덕분에 선우에게도 자기만의 꿈이 생겼거든.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선우는 꿈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분명 그럴 거라고 믿어 난. 19년 뒤. 예, 반갑습니다. 신입 기관사 여러분. 철도 기관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는 여러분의 교육을 맡은 교관이자 19년차 철도 기관사인 근무하고 있는 조규남입니다. 근데 제 앞에 놓인 이 종이학은 뭔가요? 제가 직접 접은 종이학 1000마리입니다. 선배님께서는 종이학 1000마리의 의미를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선물이죠. 헌데 방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교육생들이 너무 많아 앉아 계셔서 그런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선배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아, 그곳에 계셨군. 자네는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자네를 어떻게 몰라보겠나. 널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지냈는데. 선우야. 저도 선배님. 아니, 형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지? 형 덕분에 생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죠 뭐. 그럼 그 꿈이라는 게 혹시... 네, 맞습니다. 제 꿈은 철도 기관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서로의 꿈을 이루고 자랑하자는 우리의 약속은 지켜진 셈이로구나. 보다시피 내 꿈도 철도 기관사가 되는 것이었거든.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교관님 이름이 조규남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쩌면, 아니, 반드시 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이학 1000마리를 직접 접어 선물로 준비한 거고요. 굳이 선물까지야? 네가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꿈을 이뤘을 뿐이지. 형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형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9살의 제 소원을. 오늘의 종이학 1000마리 선물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조규남 선배님, 아니, 규남이 형은 저에게 1000마리 종이학처럼 고마운 은인이니까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어디 우리 장한 후배 한번 안아보자꾸나. 그날 저와 그 녀석은 뜨겁게 울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덕분에 철도 기관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는 그 녀석을 품에 안은 순간 어찌나 가슴이 북받쳐 오르던지. 시작은 시험에 낙방하고 힘들어하던 청년과 친구가 없어 가짜 생일 편지를 만들어야 했던 소년 사이의 작은 인연이었지만 함께 꿈을 이룬 저희는 세상 둘도 없이 진한 인연이 되어 꿈의 기차 운행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답니다.